자, 오늘은 내가 CPI로 삼행시를 지어볼게. 운을 같이 띄워줘봐. 먼저 C. 시장이 벌벌 떨고 있어요. P. 피할 수 없는 인플레 공포 때문이죠. I. 그러지 말지. 기름기 쫙 빼고 기본으로 돌아온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한 진단 참여 방법. 첫 번째, PC로 하는 게시판 참여. tv.이토마토.com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두 번째, 모바일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의 글을 남겨주세요. 야인시대 제로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TV를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직접 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인시대 제로, 지금 시작합니다. 야간 종목진단 야인시대 제로, 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기름기 촥 빼고 군더더기 없이 종목진단에 집중하는 1시간입니다.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반겨주고 계십니다. 양봉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좀 종목 진단을 빠르게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요즘 시장이 갈팡질팡합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장중에도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고 조금 힘을 내는 듯 싶다가도 좀 힘이 빠지기도 하고요.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전망도 좀 엇갈리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하시다면 또 내 종목 아직까지도 SOS가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종목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으로 함께 하시고요.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라이브 방송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좋고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서울 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토마토 증권통 퀴즈 이벤트 안내하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토마토 증권통 퀴즈를 내드립니다. 이 퀴즈를 맞추시는 분들께 커피를 보내드리겠는데요. 자, 일단은 퀴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퀴즈입니다. 토마토 증권통 오후 5시에 방영하는 프로그램명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고요. 자, 1번 명인들의 복귀, 2번 배워야 산다. 3번 야인시대 제로, 4번 미스터 진단입니다. 자, 짧게 힌트도 나가고 있는데요. 자, 과연 오늘 오후 5시에도 방영이 됐을 겁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지 그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보내시는 방법은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자, 답에 해당되는 방송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답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중에서 10분을 추첨해서 커피를 보내드릴 거고요. 정답 댓글은 자정까지죠. 오늘 12시까지 마감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해당되는 방송의 유튜브 영상을 찾으셔서 거기다가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셨죠? 자, 지금 바로바로 많은 이벤트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스카이님의 종목부터 출발을 할까요? 유유제약 올려주셨고요. 매수가는 9,800원에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시네요.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올려주셨는데요. 유유제약이 어제 오늘 굉장히 강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죠. 오늘도 14% 넘는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9,4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특히나 최근에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너무너무나도 기분 좋은 차트인데 시청자님께서는 좀 더 높이 잡으셨네요. 예. 9,800원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볼까요?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할까요? 자, 이게 주식 투자를 뭐 계속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너무 쫓아가시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자주 드리는데요. 꼭 이렇게 쫓아가서 잡아보고 나면 이게 금방 뭐 곧 상한가 가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오전에 10종목이 뭐 한 20%가 이렇게 올랐다. 그러면 이 상한가로 마감되는 종목은 한두 종목밖에 안 되고 나머지 8개, 9개 종목은 밀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편하게, 마음 편하게 하려면 물론 뭐 쫓아가서 상한가 들어가면 다음날 아침에 또 좀 올라서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짜릿짜릿하고 찌릿찌릿하면서 예, 좀 그렇게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만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잡을 때도 글쎄 뭐 좀 이렇게 너무 쫓아가는 그런 매매는 안 된다라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거는 뭐 일단 하셨으니까 할 수 없는 거고 지금 이 유유제약 같은 경우는 새로운 저 재택 치료 체계 뭐 관련해 갖고 요게 응급실이나 뭐 그런데 입원실 뭐 이런 데 쓰는 것들 뭐 그런 물품들 요런 것들을 수입을 해 갖고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게 부각이 되면서 메디아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였었죠. 그래서 뭐 그거하고 비슷한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이게 중요한 건 그거죠. 수입을 해서 공급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계속해서 꾸준히 뭐 이렇게 수요가 발생될 수 있다라면 여기만 할 수 있을까요? 유유제약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전에는 저도 이 유유제약을 되게 좀 좋아하기는 좋아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약바이오 주식들 뭐 다른 것들 보면 정말로 형편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시가총액은 되게 비싼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도 이 유유제약 같은 경우는 따박따박 흑자는 계속 나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뭐 치매 치료제에 관련해 갖고 뭐 그런 부분들도 가끔 이렇게 부각이 될 때도 있으니까 뭐 회사 기업 자체는 그렇게 좀 형편없는 그런 기업은 아니고 기본은 좀 돼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요거는 기술적인 부분으로 판단을 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보시게 되면 메디아나도 같이 보셔야 돼요. 이런 거 같이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같이 묶어놓고 보셔야 되는데 메디아나가 가장 뭐 좀 세게 움직였었으니까 그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상한가 막 이렇게 움직였었죠. 그러니까 그게 밀리면 이것도 같이 밀린다라고 같이 놓고 보시고요. 자, 요거 유유제약만 보면 뭐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자, 윗꼬리를 이렇게 좀 달긴 달았는데요. 자, 어제 오늘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좀 강하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뭐 이 거래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그렇게 향후에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지금 딱 그 숫자가 이 주식이 움직이다 보면 좀 그런 특정한 가격대가 있어요. 예를 들면 10,000원이면 10,000원, 그 다음에 뭐 50,000원, 100,000원 이런 가격들이 딱 마디로 딱 이렇게 떨어지는 가격대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그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돌파를 하면 그 자리에서부터 뭐 한 6, 7% 정도 길면 한 10% 가까이 추가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10,000원을 돌파하면 한 8,900원 정도까지는 그냥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또 한번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되돌림이 꼭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유유제약도 지금 10,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앞두고 있으니까요. 자, 이 10,000원이라는 가격대가 돌파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보시게 되면 이쪽에 뭐 11,000원에서 11,000원 이상 정도 되겠네요. 만 원에서 12,000원 사이 정도. 그 정도에서는 상당히 전고점도 있고 그동안 조금 여기 쌓여있던 매물들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일단은 보유를 좀 해보시고요. 좀 탄력 있게 움직이는 그런 섹터니까 조금 보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내일은 이 유유제약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10,000원을 뚫어줘야 됩니다. 내일은 10,000원을 뚫어줘야 되고 만약에 내일 뭐 조금 뭐 올라서 시작한다거나 뭐 그래갖고 좀 밀리는 모습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좀 마이너스권에 시작해갖고 바로 뭐 되돌리지 못하고 이 되돌리는 거는 아침에 9시 반 이전에 마이너스로 출발하면 9시 반 이전에
오늘 저 종가 이거보다 플러스로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움직이면 밀린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일단 뭐 내일 아침에 요거는 보시면서 지금 답을 딱 내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내일 아침에 보시면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자, 뭐 일단 보유를 일단 보유하고 계시다가요. 내일 아침에 보고 10,000원대를 조금 길지 않은 시간대, 그러니까 뭐 9시 반 좀 지나서 일단 10,000원대 이렇게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 나오면 그땐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되겠지만, 오전에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마이너스권에서 시작해서 밀리는 모습이 나오면 일단 바로 그 자리에서 한번 정리하시고 밑에서 다시 보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유유제약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내일장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내일 오전장에 10,000원을 뚫고 올라간다면 조금 더 그 흐름을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올라가지 못하고 밑으로 빠진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매도 전략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 저희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앞선 토마토 증권통 퀴즈의 정답을 실시간 채팅창으로 올려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릴까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실시간 채팅창이 아니라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그 채널로 들어가셔서 정답이 되는 그 방송 영상에다가 달아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야인시대 제로가 정답이다. 그러면 그 유튜브에 야인시대 제로 영상이 올라가 있잖아요. 다시 보기가. 거기다가 댓글을 달아주셔야 된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유튜브 채널 들어가시고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이벤트 참여하시면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요. 자, 그리고 담빛고야님 오셨네요. 지크님, 행복 샤랄랄님, 땅하늘님, 벙벙님도 모두 반갑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 모두 환영하고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프링스님의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아 지질 궁금합니다. 라고 올려주셨고요. 매수하신 가격은 20,000원. 비중은 30% 보유하고 계시네요. 자, 더 들고 가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동아 지질. 20,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그 사이에 좀 많이 빠졌네요. 오늘은 16,900원의 거리를 마친 상황이고요. 중간에 뭐 튀어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주가 상황이 아주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더 들고 가 볼까요? 아니면 손절할까요? 자, 뭐 이 동아지질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종목들하고 마찬가지로 좀 전에 1월 달에 조금 심하게 좀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거고요. 자, 근데 또 이 동아지질이 중국 쪽 기업하고 중국 건설하는 회사, 중국 건설 회사하고 뭐 그런 것들 합작 회사를 하나 좀 이렇게 한 게 있었는데요. 자, 그 부분이 지금 뭐 상당히 좀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지금 뭐 중국 쪽이 뭐 부동산 관련해 갖고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뭐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 주가 자체가 좀 기본적으로 조금 싸다 뭐 이런 상황이면 좀 편안하게 들고 갈 수 있는데 이 동아지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싸지는 않은 그런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이 실적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실적 부분들이 뭐 가면 갈수록 되게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 매출액이 2020년도 같은 경우는 한 3,100억 정도가 나왔는데요. 그 전에 2019년 같은 경우는 3,8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뭐 매출액이 확 줄어들면서 영업이익 부분도 마찬가지로 확 줄어드는 모습이 나왔는데 자, 32억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2020년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뭐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같은 경우도 1, 2분기 이렇게 합쳐 3분기까지는 뭐 30억 한 40억 정도, 그 정도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는데요. 자, 이게 예년에 보게 되면 이 4분기에도 그렇게 돈을 뭐 어떤 기업마다 좀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어떤 이 계상을 하는 거를 연말에 이렇게 좀 많이 계상을 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는데요. 자, 이 동아지질 같은 경우는 4분기에도 그렇게 크게 뭐 실적 부분들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뭐 24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적자가 났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실적 부분들이 그렇게 뭐 썩 볼 거는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가 자체가 조금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뭐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종목하고 마찬가지로 좀 많이 빠졌어요, 이때. 뭐 여기서 2만 원 넘어갔던 그런 때도 있었나요, 1월 달에. 그랬다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지금은 조금 기술적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 내일 당장 물론 뭐 지금 저 미국 쪽에 그 CPI가 오늘 좀 있으면 제가 2부 투자이신 할 때 그때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자, 그 부분에 따라서 시장 색깔이 좀 틀려질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그 부분에도 영향을 좀 받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없이 그냥 요거만 이렇게 이 동아지질이라는 종목만 좀 놓고 생각했을 때는 자, 지금 뭐 반등이 이렇게 좀 시도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거를 뭐 잘라 팔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어느 정도 반등 시도가 나오면 그때는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략 목표가는 뭐 지금 현재보다는 조금 한 1,000원 정도, 1,000원보다 약간 더 높은 선, 그러니까 한 18,000원 정도 선, 그 정도 선이면 조금 뭐 어느 정도는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비중도 30%나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비중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한 18,000원 정도 그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좀 정리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동아지질. 여러 가지 상황도 그렇게 좋지는 않고 실적도 주가를 끌어줄 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차트상으로 기술적 반등의 시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손실은 조금 더 줄여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체크가 되고 있고요. 18,000원 반등 시 매도 의견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대박미실님, 앵커님 저 정답 달고 왔어요. 좋아요, 구독도 눌렀어요 하셨는데 잘하셨습니다. 내일 꼭 수익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앞서서 준호님이 날로 업그레이드 되는 오프닝이라는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이제 보이는데 자, 오늘의 오프닝 내용은 CPI였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잠시 후 우리 시간으로 10시 반입니다. 미국의 CPI 지수가 발표가 될 건데요. 굉장히 최대치가 나올 것이다 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고 그랬을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조금 더 가해지면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주목되는 부분들 우리가 체크를 해 가면서 우리 잠시 후에 또 미국장이 개장이 되고 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흐름 살펴보면서 그 흐름들 또 내일장의 대비들도 잘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나올까요, 전문가님? 예상이 되세요? 저는 그 연준의 저 위원들이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들을 좀 했죠. 뭐, 50bp까지 갈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는데요. 네. 매파 위원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들이 만약에 이 CPI가 굉장히 좀 세게 나올 것 같으면 네. 지금 예상치가 7.2에서 7.3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지난달에 7.0이었었고. 근데 이거보다 더 세게 나오거나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올 것 같으면 금리를 그렇게 급하게 올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예상치보다는 조금 덜한, 좀 낮은 그런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예상치보다 낮은 숫자가 나온다면 시장에는 플러스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 시장은 내일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자, 그에 대한 궁금증들, 그렇다면 내 종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속해서 궁금하신 종목들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볼까요? 자, 꾸쭈님의 종목 살펴볼게요. 오늘 처음 들어오셨다라고 하셨는데 환영합니다. 궁금하신 종목은 사마 알미늄 올려주셨고요. 매수가는 34,200원에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함께 올려주셨는데요. 사마 알미늄 최근에 뭐 올해 들어서는 계속해서 좀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는 흐름이 확인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27,3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34,200원 매수가시면 전고점이 38,000원, 35,000원 요 사이니까 아마 이때쯤 매수를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최근에 꽤 답답한 흐름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해서 대응해도 괜찮을까요? 자, 우리 시청자님이 34,20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꽤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삼화알미늄 같은 경우는 작년 초, 그러니까 재작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뭐 거의 그냥 저 알미늄 회사가 무슨 성장성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게 얘기가 조금 바뀌어 버렸죠. 자, 2차 전지 때문에 얘기가 조금 바뀌어 버렸는데요. 자, 2차 전지에 우리 지금 그 전에 되게 많이 부각이 되던 게 동박이었죠. 그러니까 저런 것들 이 음극 동박 같은 경우는 이 구리를 얇게 펴서 만든 그런 막을 얘기하는데요. 일렉포일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근데 요거는 이 동박 같은 경우는 음극 쪽에 집 전체로 사용이 되거든요. 동박은. 그런데 이 양극 쪽에도 집 전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알미늄 박을 씁니다. 알박을 쓰거든요. 근데 이 삼알미늄이 그 알박을 만듭니다. 그리고 DI 동일 쪽 그쪽하고도 DI 동일 자회사 요쪽도 마찬가지로 동일 알미늄이라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 알박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상당히 좀 탄력 있게 움직인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일단 지금 이 또 원자재 가격들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또 굉장히 많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저런 쪽들 국제 정세도 불안하고 그다음 공급망도 제대로 이렇게 작동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원자력 가격들 그러니까 유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 갖고 천연가스 가격도 마찬가지고 이 곡물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알미늄이나 이런 철강제들 이런 쪽들도 마찬가지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좀 강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명히 주가에는 좀 도움이 되는 아마 그런 내용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시청자님 10% 보유하고 계신데 34,200원에 매수하셔서 지금 많이 물렸으니까 물을 타서 좀 어떻게 해볼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좀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자리는 되게 좀 애매모호한 자리입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 보시게 되면요. 지금 물탈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는 여기서 계속 보면 3만 원 근처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죠. 계속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며칠 좀 올라와 갖고 조금 좀 27,300원까지 올라왔는데 이 3만 원에 가까운 가격대 이 가격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항받기가 쉬운 그런 가격대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거를 이 가격대에 쫓아가 갖고 우리 시청자님이 34,200원에 샀으니까 그 가격 이상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해 갖고 3만 원이면 그 가격 근처라도 갈 수 있느냐? 그게 안 되겠죠. 왜냐하면 34,000원이고 지금 27,300원이니까요. 평균으로 물론 비중을 20% 정도 더 실으면 가능해 하겠지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 이 비중 한 종목의 비중 30%라는 건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비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물을 타는 거 그건 좀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여기 보시게 되면 이쪽에서는 조금 계속해서 여기도 바닥을 쳤던 자리가 있고 계속해서 여기서는 지지를 계속 받는 그런 자리가 있죠. 그래서 전저점 근처인데 거기가 가격대가 보시게 되면 한 25,000원 아래 구간 그러니까 한 24,000원, 24,000 몇백 원 정도 그 정도면 삼알미늄 같은 경우는 바닥을 기록하는 그런 모습들을 몇 차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 정도에는 매수를 하셔야 3만 원 근처까지 가면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정도 여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추매는 하지 마시고요. 24,000원 근처 그 정도까지 주가가 만약에 밀리게 되면 그때는 일단 추가 매수를 하셔서 3만 원 근처 정도에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24,000원입니다.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고요. 24,000원까지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비중 더 늘리시고요. 물타기 하신 다음에 3만 원에서 빠져나오는 전략입니다.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자, 희재님 오셨네요. 주포님도 반갑습니다. 오재길님도 잘 오셨고요. CPI며 PPI며 의사록이며 볼 게 너무 많다라는 댓글도 보입니다. 우리가 진짜 주식을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너무너무 많이 해야 하죠. 국내 시장도 머리 아픈데 우리 미국
미국 시장까지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합니다. 또 어떤 댓글은 아유 내가 그거 본다고 바뀔 것도 아닌데 라는 댓글도 보이는데 에휴 너무 머리 아프다 싶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야인시대 보시고 투자의 신까지 꼭 시청하세요. 그럼 복잡한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앞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힌트 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머리 아프신 분도 오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닉네임들도 많이 보이고요. 차 마시는 여인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윤수장 김시용님까지 인사를 드리면서 다음 종목 만나겠습니다. 이번에는 TCK 살펴볼게요. 밝은 햇님 님이 보내주신 종목. 매수하신 가격이 13만 4,816원이고요. 비중은 5% 보유하고 계십니다. 오늘따라 또 약간 높게 잡으시고 계속해서 손실 보고 계신 종목들도 많이 오고 있는데 TCK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1%대 하락 흐름 보여줬고요. 12만 3,500원의 거래를 마쳤네요. 자, 이 손실 어떻게 복구할 수 있을까요? 예, 이 TCK 같은 경우는 그때 2017년도 그때 제가 이 반도체 부품 업종들 중에 최애 종목이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TCK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지분 관계를 보게 되면 저 도카이 카본이 한 40% 이상을 갖고 있고요. 자, 뭐 우리나라 기업이 2대 주주로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자, 요게 탄화규소 링을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탄화규소 링, SIC 링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자, 그거는 뭐냐 하면 이 반도체 식각 공정, 그러니까 필요 없는 부분들을 공정 중에 깎아내는 그런 공정이 있는데요. 식각도 습식 식각이 있고 건식 식각이 있는데 습식은 이게 정밀하게 잘 못 깎아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고 언급이 잘 안 되고요. 그 건식 식각 중에서 되게 플라즈마를 이용을 해서 이걸 필요 없는 부분들을 깎아내게 되는데, 자, 거기서 반도체 웨이퍼를 좀 지지해 줘야 되는 지지 링 부품이다, 소모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경쟁사도 지금 진입을 하긴 했지만요. 이게 좀 경쟁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탄화규소링을 만드는데 이 고순도의 흑연이 필요합니다. 고순도의 흑연이 필요한데, 자, 요거는 이 TCK의 모회사가 도카이 카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인데 이 따지고 들어가면 좀 복잡합니다. 전범 기업이고 막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일단 차치하고 보게 되면 그 고순도의 흑연을 이 TCK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달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모회사가 도카이 카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강점으로 그렇게 작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조금 긴 얘기긴 하지만요. 조금 긴 얘기긴 한데 이 반도체 웨이퍼가 지금은 그냥 실리콘으로 만들죠. 모래를 이렇게 퍼다가 그거를 가열을 하면 거기서 실리콘이 나옵니다. 그걸로 반도체 웨이퍼를 만드는데요. 요걸 이 탄화규소 링 그러니까 SIC 링으로 SIC로 탄화규소죠. 요걸로 지금 바꾸는 그런 기술도 지금 실험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도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근데 보시게 되면 이 실적 부분들도 계속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한 그런 기업이에요. 저때 2018년도부터 시작해갖고 계속 좀 이렇게 실적 부분들도 계속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이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작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38%가 나와요. 38%면 IT 기업도 아니고 이 제조업이거든요. 탄화규소링을 만드는 회사인데 38%면 정말로 이거는 경이적인 그런 영업이익률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거고요. ROE,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 그러죠. 이 ROE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 26%대 정도, 그 정도가 나옵니다. 이거 우리나라 기업들, 웬만한 기업들, 좋은 기업들 ROE 한번 열어보십시오. 10% 넘어가는 기업이 별로 없어요.
뭐 상당히 좀 좋은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이 TCK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여기서 좀 많이 이렇게 두들겨 맞고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있지만 뭐 결국은 예, 방향을 돌려서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상태는 보시게 되면 지금 좀 위에서부터 좀 많이 이렇게 떨어진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타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많이 하락할 자리는 좀 없어 보이고요. 대신 단지 이게 조금 완전한 역배열 상태로 지금 들어가 버렸죠. 보시게 되면 가장 위에 242평선이 있고 그 다음에 120선, 그 다음에 60선, 50선, 60선, 20선, 5일선 주가 이런 형태로 완전 역배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돌리려면 시간은 상당히 좀 걸릴 겁니다. 자, 그래서 비중이 많지는 않으시네요. 5% 정도 보유하고 계시는데 근데 뭐 추가 매수도 그렇습니다. 요게 뭐 바로 좀 이렇게 돌아 나올 수 있으면 추가 매수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시간이 좀 상당히 좀 많이 걸릴 거니까 지금 괜히 뭐 추가 매수를 들어가서 보초 서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보유 의견만 드리겠습니다. 보유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조금 시간이 좀 이렇게 지나고 또 이동평균선들이 이렇게 수렴되는 모습이 나오고 조금 우상향하려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그때는 조금 추가 매수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TCK 보유 의견입니다. 지금 미리 손절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주가가 방향을 바꾸는 데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짚어드렸습니다. 꾸준히 좀 지켜보시고 보유를 하시면서 그 방향이 바뀌는 그 타이밍에 다시 한번 문의 주시고 상황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TCK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밝은 햇니님께서 전문가님 감사드립니다. 라는 인사도 남겨주셨네요. 자, 계속해서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 라이브로 함께 하시고요.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도 즐겁게 전화로 조금 더 꼼꼼하게 진단 들어볼게요.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은요. 금용님의 종목 살펴볼 거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매수하신 가격 14만 5천 원, 비중 100% 들고 계신데요. 자, 이제 본정가 근처까지 왔는데 계속 보유를 할까요? 라면서 올려주셨습니다. 이 종목 얼마 전에 실적 발표를 했죠. 사상 최대 실적이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주가 흐름을 살펴보니까 최근에 11만 원 딱 터치한 이후에 반등이 나왔고요. 어제 굉장히 강한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오늘까지도 그 빨간불은 이어지면서 14만 7,5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시청자님 드디어 이제 본전 왔어요. 여기서 수익을 더 채울까요? 빠져나올까요? 이 종목 어때요? 시원하게 사셨네요. 비중 100%면. 네. 자, 일단 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마음고생도 되게 좀 심하셨을 것 같아요. 비중 100% 실어갖고 지금 이제 본전 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 이 11만 원까지 하락했던 이 구간들 전부 다 진짜로 두들겨 맞으셨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비중 100% 실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근데 뭐 이왕 실어 놓으신 거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자, 이 뭐 말씀해 주셨듯이 뭐 실적 부분들 계속해서 증가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시장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리오프닝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이 화두가 되고 있죠. 미국의 그 앤서니 파우치 감염병 연구소장 같은 경우는 뭐 그분이 예전에 트럼프 때는 상당히 좀 트럼프가 뭐 좀 이 코로나 관련해 갖고 좀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거기다가 대고 막 뭐라고 얘기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이 전염병 관련해 갖고 자문을 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이분이 팬데믹이 종료가 거의 다가오고 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진짜로 뭐 희망사항일진 모르겠지만 이 팬데믹을 좀 종료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남아공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정점까지 올라갔다 급격하게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만큼 뭐 전염력이 강한 대신에 뭐 한번 그냥 확 변이가 발생돼서 한번 그냥 확
퍼지고 난 다음에 뚝 떨어진다라는 그런 얘기로 해석할 수 있을 테니까 뭐 그렇게 되면 이 리오프닝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그 시장에서 계속 좀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알 수는 없어요. 뭐 또다시 뭐 어떤 지금 오미크론보다 뭐 변이가 발생돼서 그게 뭐 치사율이 높고 이렇게 되면 또 문을 닫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겠죠. 근데 자 지금 가면 갈수록 조금 치명률은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게 조사했던 뭐 그런 것들을 보면 그렇대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한 변이가 하나 이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변이가 나오는데 뭐 한 4달에서 5달 정도 그 정도 걸렸다 그래요. 처음에 코로나에서 뭐 델타 변이 이렇게 오미크론 변이 이렇게 변해가는 그 변이가 나오는 게 그 정도가 걸렸다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변이가 조금 약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마 다음에 변이가 나오더라도 오미크론보다 더 약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뭐 이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진짜로 종료를 눈앞에 우리는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보시면 뭐 이 수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관들이 좀 매수를 하고 있죠. 외국인들은 뭐 오늘은 조금 매도를 했는데 기관들이 외국인들보다 더 계속해서 추가로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거래량 자체가 어제 오늘 상당히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주가가 좀 이렇게 탄력은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 이 22평선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좀 돌아 나오는 그런 모습이 빨간 선인데요. 돌아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 62평선 자체가 아직까지도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뭐 이렇게 쭉쭉 이렇게 바로 이렇게 뻗어 갖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보다는 일단 여기서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등락을 거듭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주가 자체도 지금 현재 와 있는 자리가 이쪽에서 한참 옆으로 이렇게 횡보했던 그런 자리까지 다 올라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왔다 갔다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락하고 있는 이평선은 주가를 잡아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시청자님, 비중 100%시니까요. 너무 많습니다. 일단 좀 덜어내세요. 덜어내시고, 뭐, 100% 매수를 하신 거 보면 많이 덜어내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뭐 잘 따라오진 않으실 것 같은데 일단 한 70% 정도는 덜어내십시오. 그리고 한 30%도 비중이 많습니다. 30%만 정도만 보유하고 조금 요거는 그 팬데믹 이후의 세계 뭐 그런 거를 대비해서 좀 길게 들고 가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 최근에 뭐 실적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짧은 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어느 정도 저항은 있겠다라는 점을 체크를 해드렸고요.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비중도 100%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제 본전을 찾았으니까 과감하게 좀 비중을 축소하시고 코로나가 해소가 되는 그 시점까지는 조금 더 길게 장기적인 전략으로 가져가 봐야겠다라고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주포님의 종목입니다. 코오롱 글로벌 올려주셨고요. 18,500원에 매수했고요.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반기까지 보유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라면서 올려주셨네요. 오늘 2만 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 18,000원에 잡으셨으면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점이 그 근처였고 지금은 어느 정도 반등 나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오늘까지도 2%대 상승 흐름 이어갔고요. 이제 또 대선이 정말 딱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이 주택 공급 확대, 이 부동산 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어떻게 관련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코오롱 글로벌 길게 가져가도 괜찮아요? 예, 이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는 건설 쪽이 매출의 뭐 한 52% 정도 그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뭐 수입 자동차 수입해 갖고 판매하는 그런 부분들도 한 35% 정도 되고요. 또 뭐 철강제나 화학 소재 같은 것들 요런 것도 뭐 한 10% 가까이 그러니까 10%까지는 안 되는데 9.3% 정도 그 정도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데 가장 이게 좀
비중이 높은 거는 건설 쪽이죠. 자,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 코른 글로벌 같은 경우는 그냥 조금 편안하게 이렇게 들고 가봐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실적이 워낙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 부분들 보통 보면 이게 코른 글로벌이 지금 시가총액이 5,193억, 오늘 종가가 5,193억 정도네요. 자, 근데 보통 보면 이런 것들 시가총액이 낮은데 영업이익이 되게 많이 나오는 이런 기업들 보게 되면 이 별도가 아니라 연결 기준으로만 되게 많은 경우가 많아요. 자, 근데 뭐 자회사들 쪽에서 올라오는 것들 뭐 이런 실적 때문에 그냥 내가 번 건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회사로 돈이 이 현금이 유입이 된 것도 아닌데 숫자로만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이 코른 글로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런 것도 아니에요. 2020년도 기준으로 이 별도 영업이익도 한 1,800억 정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연결 같은 경우는 1,764억이니까 자회사 쪽에서 약간 좀 까먹은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2021년 같은 경우도 실적 부분들은 굉장히 실적 호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자, 실적에 비해서 주가 자체는 굉장히 싸다. 요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BPS라는 게 있는데 요게 뭐냐면 주당 순 자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한 21,300원 정도 나와요. 지금 26,600원 정도니까 일단 거의 PBR 기준으로 따지면 한 배 근처까지 거의 다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보게 되면 이 코른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 한 배 아래에서 있던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도 그냥 찍고 튀고 그런 모습이 나왔죠. 자, 작년에 여기서 9월 달에 한 35,000원 정도 근처까지 가기도 했는데요. 자, 아마 요런 것들이 좀 급등을 했다가 시장하고 같이 두들겨 맞으면서 PBR 지금 한 배 아래로 내려온 그런 모습인데요. 자, 시장이 조금 안정되고 우리 말씀해 주셨듯이 주택 공급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각이 되면 이 PBR 한 배 이상에서는 좀 안정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어느 정도 약간 하반기 정도 그때까지 보유도 괜찮겠냐라고 물으셨는데, 하반기 정도까지 보유를 하신다라면 이게 적어도 한 25,000원 이상 정도, 그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시장의 성격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었으니까 그때는 뭘 사도 돈을 크게 버는 시장이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재작년보다 많이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도 난이도가 좀 높은 그런 시장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26,600원 정도니까 25,000원 정도면 상당한 좀 수익이 좀 발생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수익률 좀 황당한, 되게 많은 더블 이런 수익률 같은 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한 종목군들 이런 쪽에서 나오겠지만 이렇게 실적 기반으로 되는 이런 종목들 쪽에서는 그렇게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25,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하시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냥 쭉 좀 하반기까지 들고 가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코오롱 글로벌 실적이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실적 대비해서 현재 주가는 싼 편이다. 시장이 안정화되고 이 관련된 정책들이 어느 정도 좀 자리가 잡히고 나면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진단을 해드렸고요.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25,000원 목표가입니다.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을 만나봐야겠죠? 이번에는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도움드릴까요? 오이 솔루션이요. 오이 솔루션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저 매수가는 3만 원이고요. 네. 비중은 40%입니다. 3만 원에 40% 알겠습니다. 오늘은 종가가 28,250원. 이 40%를 한 번에 담으셨어요? 아니면 물타기 하다가 40% 비중이 되신 거예요? 한 번에 담았는데요. 한 번에 담으셨어요? 예, 최근에? 앞으로의 5G 전망이 좀 궁금해서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예, 예. 저희 시청자들에게도 5G 종목들은 애증의 5G가 아닐까 네. 싶은데, 과감하게 또 40% 최근에 들어가셨습니다. 앞으로의 5G는 어떨지 체크를 해볼게요.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5G 관련 섹터를 지금 처음으로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예. 가격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예. 좀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쵸. 원래 이 5G 같은 경우는 모든 산업이 그렇습니다. 초기에 이렇게 좀 선점을 하면 되게 좀 큰 수익이 나는데, 이 5G 같은 경우는 조금 끝물에 좀 많이 떨어졌다고 기술적 반등 그 정도만 노려야 되는 그런 구간에서 들어가신 거예요. 2017년도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좋았었죠. 오이솔루션이. 상당히 좋았었고, 뭐 그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아직 5G 서비스가 개통이 안 됐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미리 투자를 해서 이렇게 좀 길게 들고 가는 전략이 좋은데 조금 늦게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러면 섹터별로 따지면 아마 이 5G 같은 경우는 투자하기 좋았던 그런 구간은 지금부터 뭐 한 5년 전 정도였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5G를 이용을 해갖고 어느 정도 지금 뭐 많이 이렇게 부족하긴 합니다.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서비스는 되고 있으니까 이런 걸 통해 갖고 뭐 어떻게 좀 커나갈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 부각을 받는 그런 시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작년에 메타버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왔고 또 자율주행 쪽 이런 쪽들 같은 경우도 심심찮게 올라오는 건데 자, 뭐 조금 늦은 감이 조금 있긴 한데요. 근데 시청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너무 많이 빠진 건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그 인프라 투자안이 통과가 돼서 얘네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일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미국이. 일할 사람이 없어서 워낙 뭐 저 구인난 때문에 심각해서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저 투자해갖고 집행되는 것들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집행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유럽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5G를 좀 설치를 하게 될 테니까 뭐 전에보다는 조금은 이렇게 나아질 겁니다. 하지만 지금 뭐 저 5G가 서비스가 시작된 지가 지금 뭐 2018년도에 이게 서비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시작됐으니까요. 벌써 한 4년 정도 지나버린 거예요. 4년 정도 지나버린 거기 때문에 만약에 뭐 이게 6G 이런 얘기가 나오면 또 그때부터는 새로운 길을 가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빠지다가 좀 반등하는 그 정도 수준 정도만 일단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자, 지금, 이 부분도 조금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서, 자, 완전한 역배열이에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가장 위에가 242평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120선이 있고, 60선이 있고, 20선이 있고, 5일선이 있고, 주가가 있고. 자, 이거를 제대로 이렇게, 좀 가기 위해서는 이걸 다 돌리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뭐 이거를 다 돌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 뭐 아마 주가 자체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좀 올라왔다가 조금 조정받고 또 왔다가 한참 진을 빼다가 이러면서 이평선 자체를 이렇게 돌려야 돼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상당히 좀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이 비중을 40% 정도나 실어 놓으시면 못 버티십니다, 시청자님. 그래서 주가 자체는 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니까 기술적 반등을 조금 노려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매수하신 가격 아래에서 팔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일단 3만 원이 매수가인데 3만 원 이상 올라오면 요거를 일단 절반 정도 정리하시고요. 한 20% 정도만 들고 가시면서 조금 길게 보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이 오이솔루션 그리고 5G에 대한 전망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좀 물음표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이솔루션에 대한 대응 전략은 짧게 반등 나올 때 비중을 좀 줄여보자라고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참고가 좀 되셨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혹시 시청자님, 이 똑같은 종목 유튜브에도 올려주셨어요? 예. 맞아요? 예.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자, 진단 잘 참고하시고요. 성투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이 솔루션까지 해서 종목 진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바쁘게 1시간 동안 여러분들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해결책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잠시 후 투자의 신까지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포인트, 특히나 오늘 중요한 지수가 발표되는 날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마토 증권통 퀴즈 이벤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 퀴즈가 나갑니다. 이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께 저희가 커피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토마토 증권통 퀴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토마토 증권통 오후 5시에 방영하는 프로그램명은 무엇일까요? 명인들의 복귀, 배워야 산다, 야인시대 제로, 미스터 진단. 힌트, 오늘장 복귀를 통해 내일장을 준비한다 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저희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셔서 정답에 해당되는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2시까지, 잠시 후 자정까지 저희가 댓글을 받을 거고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10분을 추첨해서 커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 진단 도와주신 이재필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단순 정보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까지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